가보겠습니다. 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제가 강의를 할 때 술 먹고 하는 건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아마 하다가 막 부산 사투리도 나올 것 같고. 네. 제가 2019년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없이 이제는 살 수가 없다.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바람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요. 그래서 맨 강연을 하고 다녔는데 5년이 지나니까 이제 AI 없이는 살 수 없겠다. 그래서 이번에 쓴 책이 AI 사피엔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강연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강연을 하면 얼마냐? 얼마 전에 부산에 왔었습니다. 500만 원 받았어요. 와. 500만 원어치 술을 드리라. 그래서 제가 더 기쁩니다. 제가 근데 원래 그렇게 하면 한 2시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한 10분, 20분 이렇게 딱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제가 그 서울시 명예시장이 됐습니다. 투표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시장이 돼서 기분이 좀 드네요. 서울시장에 와서 강의한다 이런 마음으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시에서 해달라 그런 것도 이제 AI 관련해서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는데요. AI 시대다. 진짜 왔느냐? 옛날에 한번 알파고가 인쇄도링 했을 때도 난리가 났었죠. 별일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챗 GPT입니다. 이게 22년 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냐? 거대한 자본이 이거는 맞다. 그리고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증권가에서 뭐라 그러냐? 24년 만에 처음으로 자본이 새로운 기술 앞에 모였다. 24년 전에 뭐가 있었냐? 2000년에 뭐가 있었죠? 닷컴 버블이 있었어요. 닷컴 버블 때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 www. 뭐가 처음 나온 게 그때예요. 그래서 95년부터 모든 자본이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고 다 모였다가 닷컴 버블이 있던 2000년에 팍싹 꺼지면서 인터넷 기업 80%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났더니 어떻게 됐냐? 호모 사피엔스, 디지털 인류 문명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인터넷 없이 못 살죠? 네. 그럼 이 역사가 반복된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면 AI 없이 못 사는 시대가 된다. 역사를 한번 되돌려볼까요? 그때 막 온라인 쇼핑몰 만들고 인터넷하고 막 이랬으면 지금 다 메이저가 됐죠. 네. 그럼 역사의 반복이라면 지금은 AI를 빨리 준비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의 숙제가 뭐냐? 어떻게 친해질 거냐 하는 겁니다. 일단 그걸 제일 이끈 게 뭐냐?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코로나 이 직전에 세계 10대 기업의 리스트를 가져왔어요. 이때 보면 애플, MS,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소위 말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디지털 문명을 만든 기업들이 다 차지합니다. 이게 시가총액인데 1,500조, 삼성전자가 370조 같은 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다 이랬어요. 야, 이거는 이 기업들한테 자본이 너무 많이 쏠렸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시가총액이 뭐냐면 주식 가격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 비싸다는 거죠. 세상에 사람들이 주식을 살 때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오를 것 같으면 사고 내릴 것 같으면 팔죠. 그러니까 오를 것 같으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비싸도.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미래에 대한 성장 기대치다. 누가 판단한? 전 세계 인류가 돈으로, 그 냉정한 자본으로 판단한 미래 성장 기대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코로나가 오고 나서 어떻게 됐나 보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1300이 4600이 됐어요. 애플도 1500이었죠. 4500. 엔비디아는 원래 300조였어요. 그런데 4300이 됐습니다.
이 세 개가 뭐냐?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를 먹었습니다. 2년 내내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에 챗 GPT 들어갑니다. 그것만 했더니 세계 1등을 했고, 애플은 3,500까지 밀렸다가 아이폰 16부터 AI 들어갑니다. 발표했더니 다시 올라갔고요. 엔비디아는 진짜 돈 버는 건 얘네입니다. AI, 이번에 나온 AI를 하려면 얘네가 만든 GPU라는 걸 쓰지 않으면 못해요. 완전 독점. 그래서 이거 세계 코드를 보면 AI 하는 기업이 휩쓸었다. 세계 합했더니 1경 3천조예요. 그럼 우리나라 시가총액 합계는 얼마냐?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 코덱스 다 합해도 2,500조가 안 됩니다. 그게 자본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미래성장 기대치예요. 근데 여기 모인 거 보세요. 1경 3천조, 구글도 AI하고 아마존도 AI, 메타 AI, TSMC, 얘네 대만 기업은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메인 칩은 얘네밖에 못 만들어요. 그 옆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만들고 있고, 그 덕분에 얘가 세계 10위가 된 거예요. 이거를 AI 하는 기업만 20위권에 딱 해서 이날 봤더니 2경 3천조 원. 그래서 증권가에서 이거는 버블이다. 맞습니다. 앞으로 2, 3년은 이대로 가다가요, 버블이 꺼질 거예요. 그것도 투자할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도 버블이 꺼졌다고 인터넷이 망하지 않았죠. 우리 문명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왜? 혁명은 돈이 합니다. 돈이 누굴 끌어모으냐?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을 다 끌어모아요. 이미 다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그게 산업의 혁신을 만듭니다. 디지털과 그 이전은 완전히 달라졌죠. 우리가 이마트 안 가고 쿠팡 가는 것처럼. 그럼 AI가 그걸 또 바꾸고, 이 자본이면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게 검증이 끝나서 이렇게 자본이 움직인 겁니다. 하반기로 가니까 엔비디아가 1등을 했어. 11월 달에.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애플이 다시 1등 회복. 그런데 이 세 개가 안 바뀝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6개월 사이에 또 1,000조가 늘었어요. 우리는요 200조가 날아갔어요. 계속해서 몇 달 동안 왜 한국에서 돈을 뺄까요? 왜 삼성전자가 돈을 뺄까요? 삼성전자 373조 4년 전으로 돌아갔네. 그럼 못했냐? 3분기 흑자 9조예요. 9조 원을 벌었는데 잘못했다고 사과문을 발표했어. 그게 뭐냐? AI를 아무것도 못했다. 그래서 제 메시지가 뭐냐? 지금이 절체절명 AI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디지털은 물론이고 AI도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게 자본이 또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 사회는 디지털도 안 갈라 그래. 우버 불법, 에어비앤비 불법, 암호화폐 발행 금지, AI 한다, 뭐 한다 그러면 전부 부작용만 얘기합니다. 실제로 진짜 그동안 인터넷 플랫폼이 가져온 것들 변화, 그거에 관한 기사를 찾아보면요, 언론 기사의 80%가 부작용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기자한테. 왜 그렇게 부작용만 얘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기자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조회수가 3배가 높대요. 혁신에 관한 거, 와 이게 더 좋은 거야. 택시보다 우버를 도입해야 돼. 그러면 아무도 안 본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 우리 동문님들 중에 디지털 시대 와서 나 연봉 오르고 돈 벌었다 하시는 분. 여러분, 생활은 편리해졌는데 연봉은 안 올랐어. 무슨 얘기냐? 95%의 대한민국 국민은 디지털이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원래 변화는 무섭죠. 그래서 그 95%의 국민이 좋아하는 정책을 만들다 보면 다 규제를 막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가 같이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전 세계의 표준은 우버, 에어비앤비, 카카오 뱅킹, 또 우리나라 방송 표준 뭐예요? 유튜브예요? TV, KBS예요? 뭐 KBS라 그러잖아. 방통위에서 조사를 했는데 저녁 7시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 60%가 유튜브를 보고 TV 28%, 지상파 14%입니다. 그럼 지상파 3개니까 3분의 1로 하면 KBS 5%예요.
그런데 우리 시청연예죠. 네. 이런 걸 뭐라 그러냐? 관성이라고 그래요. 관성. 그런데 여기 표준. 그러니까 이거 누가 정하는 거냐? 60대가 정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대한민국 국회의원 평균 나이가 61세. 그러니까 61세가 자기 친구들이랑 자기 세계관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요 규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계 표준하고 너무 차이가 나죠. 요때가 언제였냐? 1910년, 1800년대 후반 조선이 망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전 세계가 다 바꿨는데 우리는 봉건 왕조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다 망했죠. 그래서 여기에 딱 세국 정책하고 잘 비교가 됩니다. 야, 뭐가 문제냐 그럼? 아까 잘못된 게 아니라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전부 1,000만 원씩 나눠주고 야 10년 후에 잘 될 기업에 투자했다가 나중에 써야 된다 이 돈은. 그럼 택시 회사에 투자하겠어요? 아니면 테슬라에 투자하겠어요? 우리 애들의 미래가 그렇다면 우리가 규제로 보호를 해야 될 거냐? 테슬라 같은 회사를 키워야 될 거냐? 우리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어른들이 택시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우버도 안 하고 테슬라도 안 된다 그러네. 그럼 난 어디 가서 살아야 될까? 똑똑한 애들은 전부 빠져나가는 겁니다. 제가 지자체 갈 때마다 듣는 얘기예요. 왜 청년들이 여기 안 살라 그래요? 지자체 정책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호텔을 쳐야 돼. 뭐를 해야 돼. 뭐 어른들이 좋아하는 건 하려고 그래. 공장을 중요한 걸 가져왔는데 왜 애들이 안 오냐? 그래서 지자체장님한테 물어봐. 아드님 어디 갔어? 우리 애들은 유학 가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세계를 자꾸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혁신의 생각을 안 가지면요 여기가 안 보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비판하는 것만 나오면 너무 좋아. 야 AI가 부작용이 되게 많대. 안 봐요. 공부 안 합니다. 새로운 거 나왔는데 들여다 보질 않으니까 뭐가 변화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챗 GPT 써본 사람은 세계 제일 많은데 챗 GPT 유료 버전 쓰는 사람은 선진국 꼴찌. 그만큼 적극적으로 안 쓴다는 거죠. 자율주행 혹시 뭐 기사 없는 차 타보신 분? 없죠. 그러니까 다 뭐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요. LA에 올해만 500만 명이 타고 있는데 우한에는 지금 400대가 상용 운전을 하고 있어요. 기사 없이 그냥 타고 다녀. 그런 변화가 있는데 다 쉬쉬쉬 하는 거야. 왜? 그게 오면 어른들이 싫어하니까. 애들은 유튜브에서 하니까 다 알아요. 이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를 제대로 보려면 친하게 지내려면 내가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그거를 저는 뭐라 그래요? 세계관을 바꿔야 된다. 조선이 망했다 정도의 생각, 각오를 해야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쉽지 않죠. 더군다나 잘 살잖아 우리 지금. 그죠? 어릴 때 너무 못 살았는데 지금 너무 잘 살잖아. 그러니까 지키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큰 거예요. 이거를 깨트려야 미래가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 AI의 출발이 뭐냐면 LLM, 말 잘하는 인공지능 만드는 거예요. 뭘 물어보면 척척 박사 맞는 비서 정답을 착착 얘기해줘. 그래서 그거 만들려고 70년 동안 뭐 했냐? 인간의 뇌를 흉내낸 겁니다. 이게 뇌 모양이래요. 수학 모델인데 동글동글한 게 여기 뉴런이라고 들어있다 그러죠. 그 뉴런을 동그라미로 표현하고 뉴런이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 연결해 놓고 요걸 수학으로 푸는 겁니다. 수학 푸는데 방법은 뭐냐? 얘한테 문장을 학습시켜요. 우리 인간도 문장을 학습한 다음에 글을 쓰기 시작하죠. 똑같이 엄청나게 큰 프로그램을 짜갖고 문장을 막 학습시켜. 그러면 수학 공식이 막 바뀌겠죠. 완성이 되고 나면 질문을 넣으면 이 수학 공식을 통해 내가 학습한 것 중에서 이 질문에 가장 확률이 높은 문장을 찾아내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어려운 거를 70년 동안 했는데 안 되다가 2017년에 이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방식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때가 빅뱅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픈 AI라는 회사가 프로그램을 짠 게 GPT,
그거를 뇌처럼 크게 키워서 이 동그라미를 1750억 개까지 늘려서 만든 게 챗GPT. 예. 그래서 챗GPT가 나왔을 때 누가 메모졌었냐? 코로나 때 여러분은 잘 뭐 크게 못 느끼셨겠지만 고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학교를 못 갔죠. 그러면 숙제하고 시험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 인터넷이었어요. 다 디지털로. 모든 지식은 우리 담임보다 인터넷이 더 잘해. 1타 강사가 강의 잘하지. 자기는 강의 못해요. 그럼 얘들이 대학교에 왔어요. 교수 강의를 들으면서 질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고 물어보면 검색합니다. 맞나 틀리나. 자, 그렇게 디지털 의존도도 높고 활용 능력이 높은 전 세계로 따지면 10억 명의 애들이요 숙제 해준다 해서 엄청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MIT, 스탠포드 공대생 숙제까지 완벽하게 해줬어요. 이러니까 10억 명이 써보세요. 의사 시험, 변호사 시험, 무슨 시험 다 넣어봐. 그래서 걔들이 부작용과 혁신성을 다 찾아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짓말을 많이 하더라, 아직 멀었대더라, 계속 부작용 얘기가 합니다. 왜? 95%의 국민이 안 변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되게 큰 차이를 만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되는 걸 확인한 거예요 이때. 그리고 자본이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작년에 6천억 개 파라미터로 늘린 GPT-4라는 게 나왔고요. 계속 올해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그것만 오늘 잘 보여드릴게요. 얘가요 문장을 학습했는데 그림도 그립니다. 그거를 멀티모달, 그래서 LMM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림 그리고, 인간은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만들죠.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섭냐? 공부를 많이 하면 금방 프로가 됩니다. 이게 1750억 개짜리로 만든 그림 그리는 건데 아보카도를 컨셉으로 소파 디자인해줘. 약간 학생 수준이죠. 6천억 개 파라미터가 되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 문자로 만든 거예요. 호박을 컨셉으로 오렌지색 푹신한 소파 좀 디자인해줘. 이렇게 줍니다. 이 정도면 이제 고객 만나서 영업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가면 뭐라 그러냐? 야, 다리가 마음에 안 든다. 색깔이 너무 밝다. 뭐 가지고 해달라. 온갖 거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보통 가져와서 다시 합니다. 직원들은 밤새 가지고 그 다음에 내일 가서 또 하고. 아니요. 여기 문장으로 다리 바꿔줘. 색깔 좀 더 밝게. 가죽으로 만들어줘. 2분의 4개씩 딱딱 샘플 만들어줘. 그럼 사장님이 무슨 생각할까요? 이거 회사에 직원이 없어도 되겠는데. 두 번째는 나 이거 안 하면 나는 망하겠구나. 비용, 속도 아무것도 못 이겨. 이게 여러 분야에서 확인이 되면서 자본이 얘는 뭘 바꾸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디지털이 되면서 바꿨던 것들을 이렇게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손으로 그리던 사람이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지 못했죠.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속도가 확산되는 것도 빠릅니다. 얘네가 이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하면서 야, 이걸로 비즈니스 할 사람 다 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AI 엔지니어가 나는 예술적인 그림만 그리는 거 집중해 볼게. 그리고 샘플 이렇게 내놓더니 금방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우주의 오페라 극장이라고 미드전이라는 AI로 그린 거예요. 이게 미국 디지털 아트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AI가 그린 거 대상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준 이유가 뭐냐? 이게 질문을 900번을 수정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AI 사피엔스라는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어릴 때 너무 화가가 되고 싶어. 그림을 난 너무 좋아하고 보는 것도 너무 좋은데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그럼 그림 그려봐 그랬더니 잘 못 그려. 그냥 너는 화가 안 하는 게 낫겠다. 근데 이건 되죠. 여러분 이 그림에 붓으로 터치한 거, 마우스로 조정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문장이죠. 그래서 질문 잘하는 인재를 키우면 뭐든지 잘하게 된다. 또 질문이 다 문장으로 되죠. 문장 구사력과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넘어서서 상상을 해야 문장으로 표현하기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런 상상력, 책 읽기 이런 게 더 중요한 시대가 사실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진 작가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니 국제사진전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작가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미드저니로 그린 거예요. 유상거부에서 유명해진 작품. 이런 게임 캐릭터 디자인 이것도 그냥 2시간 배우면 돼요. 어차피 문장으로 하는 거니까. 네. 또 수노 음악 좋아하시면 여기 가서 음악 만드시면 됩니다. 1분 만에 음악 만듭니다. 동영상 만들고요. 애들은 숙제를 제가 1분짜리 동영상 만들어 그랬더니 1분 대사는 챗 GPT를 시키고요. 그걸 갖다가 여기 브로라는 소프트에 넣고 영상은 네가 만들어 이렇게 시킵니다. 10분이면 하나씩 쏟아져요. 야 이런 혁신인데 이거 근데 지금 미디어에 집중돼 있네.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작년 수업 내용입니다. 오래되니까 싹 다 바뀌었어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미치겠어요. 6개월만 지나면 전부 다 바꿔야 돼요. 네. 그러니 무슨 10년 있는 노트를 어떻게 써? 벌써 버전 6 나왔고요. 동영상 만드는 거 나왔고 이 GPT-4는 나중에 이 사람들하고 되게 잘 지낼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데모를 보여주는데 친구처럼 얘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 시각장애인이 얘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요. 그러면서 야 여기 풍경은 어때? 사람들은 뭐 입고 있니? 다 설명해. 외롭지가 않아. 그리고 나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택시 좀 불러줘. 시각장애인도 택시 탈 수 있어요. 왜? 얘가 온 거 알려주니까. 그게 벌써 나왔어요. 9월 달에는 수학 잘하는 IQ 120짜리가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 이거 하실 수 있습니다. 왜? 만들려면 유튜브 보면서 문장만 따라서 치면 돼요. 그렇잖아요. 뭐든지 하는 게 이게 왜 AI가 모든 인류한테 공평하냐 그러냐면 문장만 쳐놓으면 그럼 다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무슨 소프트웨어를 써라, 메뉴를 깔아, 뭐를 해라, 무슨 파일을 저장해. 다 필요 없다니까. 그냥 문장만 따라하게 하면 돼요. 유튜브에 수백 수천 개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만든 거 보세요. 아니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이게 딱 2줄로 만든 영상이에요. 비가 그치고 난 동경의 밤거리에 혼자 걸어가는 도시 여성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27초짜리 긴 영상인데 1초만 제가 가져온 겁니다. 왜 놀랬냐? 여기 물 고인 데랑 아닌데 뒷그림자 다르게 표현하는 거 있어요. 거기다 여기 물이 좀 있으니까 물도 번지게 표현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학의 법칙을 이미 다 학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서 보여준다. 이래서 실물처럼 나오는 겁니다. 이러면요 영상 만드는 거 100분의 1, 비용 100분의 1, 시간 100분의 1로 줄어요. 이미 어마어마하게 미디어상을 쓰고 있습니다. 영화 같아요. 영화 만드는 부문도 생겼어요. 거기다가 글 쓰면 이렇게 만화로 만들어준 서비스 있어요. 올해 제일 많은 게 뭐냐? 실무에서 이렇게 바꾸어 보세요 하는 영상들이 막 올라옵니다. 뭐 제품 분석, 광고 기획, 광고 문구 생성, 이미지 추천. 그 다음에 혹시 퍼플렉스티, 아까 제가 퍼플렉스티 써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새로운 서비스 나오는데 쟤는 챗GPT는 거짓말을 좀 해요. 예. 얘는 그 원하는 걸 딱 요약해주고 링크까지 달아줘요. 거짓말 안 하죠. 그래서 검색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하면 링크마다 들어가서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요약문을 하나 딱 줘. 당신이 원하고 찾고 있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걸 저는 여기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링크를. 그래서 좋다 그래요. 얘는 책을 한번 번역해줍니다. 책을 한번 통째로 요약해줍니다. 클로드라는 거. 그 다음에 이 팔란티어가 이제 되게 무서운 계열인데 얘는 진짜 AI를 사람을 바꾸는데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이건 이제 병원 얘기인데 병원에
환자가 500만 명이 온대요, 1년에. 미국의 뉴욕에 있는 큰 병원이. 그럼 500만 명 치료를 다 하고 청구를 해요, 보험사에. 우리하고 똑같죠? 그 중에 10%, 15% 정도는 과잉 진료라고 돈을 안 준다고 메일이 온답니다. 그걸 직원들이 전부 찾아가지고 이거 아니다, 기다, 그래가지고 일을 해오던 걸 AI가 싹 다 바꿔버렸어요. 직원이 다 필요 없어요. AI가 과잉 진료의 기준을 그동안의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과잉 진료가 아니다 스스로 판단을 하고, 판단이 끝나면요, 아 이건 관리인지 맞다 그러면 알았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메일을 보내고, 아니면 이러이러한 과거 사례에 비추어서 과잉 진료가 아닙니다 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해지면서 이 회사가 또 굉장히 주목받는 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바뀌는 게 앞으로 의료. 이 당뇨병 환자 2만 명의 목소리를 녹음해 갖고요, 야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네가 학습해. 그리고 AI한테 목소리 듣고 당뇨병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 테스트를 했더니 86% 이상 정확도가. 체혈이 92%예요. 그럼 여러분 피 뽑겠어요? 이거 갖고 하겠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실제로 목소리가 제일 관계 있는 게 심장, 폐, 뇌 관련 질환.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오늘 저 부산에 가야 되는데 뭐 몇 시에 가야 되냐, 옷은 어떻게 입는 게 좋냐 이러는데, 주인님 지금 부산 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뇌출혈 확률 80% 이상. 쓸데없는 얘기하지만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그러면 갔더니 출혈하고 있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예. 이 의료하고 교육이 제일 AI 기여도가 높은 분야입니다. 왜? 이 공공이잖아요. 공공의 가장 큰 목표가 뭐냐? 저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요, AI 닥터며 이런 거 개발할 때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왜? 그게 지금 기술로 해결하지 않으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AI로 뭘 하지 않으면 우리 건강보험료 갖고 다 소진되고 못 써요. 고령화 계속되고 수명 길어지잖아요. 결국 AI가 그 답이라는 거를 특히 미국과 중국이 온 힘을 다해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제일 재밌는 분야 중에 하나가 지금 자율주행. 요게 구글 웨이모라는 건데, 얘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10년 잘 하고 올해 LA에 풀어졌어요. LA에서는 누구나 시민이면 앱으로 예약하면 얘가 와요. 기사가 없습니다. 타고 내 목표지까지 가면 돼. 근데 몇 명이 타고 있냐? 일주일에 10만 명이 이용하고 있대요. 올해 안에 500만 명이네요. 그럼 LA 시민 500만 명이 이거 타보고 괜찮더라 그러면 타기 시작하겠죠. 중국은 우한이 지금 400대를 평소 요금의, 일반 요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바꾸어 하고 있어요. 공산당이 이런 거 하기 참 좋습니다. 사고 나잖아요. 그럼 인민을 위한 위대한 희생입니다. 그럼 싹 다 넘어갑니다. 사실 제일 무서운 게 일론 머스크 어떻게 했느냐? 야, 인간도 전부 눈으로 보고 운전을 하는데 센서가 왜 필요해? 다 떼. 그런 다음 어떻게 했냐면, 얘네가 고객 기준 주행 영상 40억 킬로미터가 있어요. 그걸 학습시켰습니다. 학습시켰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자율주행할 때 파란 불이면 가, 빨간 불이면 서, 요거 좌회전 이렇게 코딩을 다 해주거든요. 근데 운전하다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된 경우는 사고가 나는 거예요. 코딩이 안 된 경우. 야, 안 되겠다. 코딩하지 말고 얘가 학습해서 코딩을 스스로 하게 해요. 그렇게 내놓은 게 올해 1월에 나온 FSD V12입니다. 저게요, 지금 미국에 난리가 났어요. 파크 투 파크 서비스가 너무 좋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술 한잔 하고 딱 앉아서 집에 가자 그러면 집 주차장에 딱 이걸 영상으로 다 찍어서 올려야 돼. 그리고 올해 내년에 이제 1월에 그걸 더 발전시킨 FSD 13이 나온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요러니까 핸들 없는 택시를 내놓겠다. 그게 2026년. 그거를 적극 지원하겠다. 그게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 주가가 난리가 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무서운 겁니다. 왜 무섭냐? 이게 되니까 바로 로봇에다가 실었어요. 로봇을 학습시킵니다. 로봇 얘가 계란을 집어야겠다. 그러면 프로그램 해주면 계란 집을 때, 컵 집을 때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집에서 못 써. 근데 지금 어떻게 했냐? 영상 보고 학습시킨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커피 끓일 때는 우리 집 커피 머신은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주면 그 다음에 따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얘 목표고 그게 되는 거를 지금 진해 테슬라 공장에서 시범적으로 다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박스 가져와 가지러 가는 거예요. 내년부터 100대가 실제 공장에 투입된답니다. 요게 피규어라고 경쟁 기업이에요. 얘가 엔비디아, 오픈 AI 이런 데 투자한 데라 요 챗 GPT가 머리에 반짝반짝한 게 챗 GPT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나 배고픈데 먹을 것 좀 주라 그랬더니 그렇게 사과를 딱 집어줘. 야, 이 많은 것 중에 왜 나한테 사과를 줬냐 그랬더니 먹을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얘가 그 정도 대화는 당연한데 제일 놀라운 게 뭐냐, 미리 코딩한 게 아니라 얘가 먹을 걸 달라 그러네. 먹을 걸 찾아. 그러면 먹을 건 사과. 사과를 집는다. 이걸 앞 사람한테 건넨다. 요걸 즉석에서 코딩한 거예요, 지가. 문맥에 따라. 이러면 임의의 명령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BMW 공장에서 이제 일을 시작한 겁니다. 얘도 지금 얘 여름에 나온 영상인데요. 너무 일 잘 배우고 있어서 잘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느냐? 기술은 하게 기업은 열심히 쫓아가요. 사회는 잘 안 쫓아가고 이게 현대자동차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이렇게 노동 로봇 만드는데 세계 최강이었어요. 근데 얘가 뭘 못하냐? AI를 못했어. 근데 바로 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10월 31일 날 나온 영상입니다. 이 현대자동차 공장 시뮬레이션 해놓은 공장 해놓은 거고요. 요 금형 판때기 꺼내서 요로 가라. 이게 뭐냐면 그 금형 판때기를 요로 옮겨라는 명령만 줬어요. 그럼 얘가 카메라로 찾아 번호 몇 번 꺼내 집는다, 뺀다, 이쪽에 옮긴다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문제는 가격이죠. 이게 몇 억씩 하면 안 되잖아요. 그 가격을 낮추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이미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서 이 부품이며 이런 가격을 다 낮춰놨어요. 중국에는 100개 기업이 이 정도 수준을 다 하고 있고요. 올해 유니티라는 회사가 이걸 내놨어요. 얘네들은 하여간 데모를 해도 이렇게 발로 차고 하여간 얘가 16,000불, 2천만원짜리. 그럼 생각해보세요. 집에 아침에 일어나면 주인님 일어나셨습니까? 커피하고 토스트 맞지요? 지가 가서 딱 커피 해가지고 한 잔 딱 드리고 토스트 딱 구워서 가지고 그 정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가격은 2천만원, 월급이 없어요. 얘기도 같이 해줍니다. 그죠? 야, 니 요새 뭐 AI가 뭐 많이 발전한다는데 나한테 브리핑 좀 해봐라. 그러면 또 쫙 해주고 또 웃기는 얘기 좀 해봐라. 웃기고 유튜브에서 요즘 유행하는 거 좀 찾아가 나한테 보여줘봐라. 보여주고 안 사겠습니까? 사죠. 2천만 원이면 삽니다. 2억 원이면 조금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가 집집마다 로봇 한 대씩 들어온다 하는 게 먼 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자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봤더니 이제 2경 5천조예요. 얼마나 돈이 많냐? 애플이 오픈 AI 엔지니어 이번에 한 명을 스카우트하는데 사인하는 데만 105억 줬답니다. 오픈 AI는 구글 엔지니어 3명 데려가는데 1인당 115억씩. 쩐의 전쟁이에요. 이러니 한국에 오겠습니까? 교수가 AI 분야 뽑고 싶어 성대에서. 그럼 요새 얼마 정도 박사학위 받고 미국에서 좀 제대로 한다. MIT 나오고 뭐 했다. 그럼 회사 가면 4억이에요 기본이. 4억 5억. 교수 연봉 6천, 8천.
왜? 16년간 우리는 등록금 동결했잖아. 이제 미국 대학하고 등록금이 딱 10배에서 12배 차이까지 벌어졌습니다. 평균이. 근데 우리는 절대 안 올리죠. 네. 이게 사실은 진짜 왜 개구리가 물이 저서히 되어오시면 모르는 거와 되게 비슷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애들은 어떨까요? 그 링크드인이라고 이력서 오고 가고 하고 이적하고 나면 이제 자기 회사 바꾸는 거 있잖아요. 보면 AI 반도체 엔지니어 작년에만 500명이 미국 갔어요. 유입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네, 전부 다 나가요. 왜? 연봉이 5억이에요. 그럼 가지. 가서 일 다 거기서 하고 은퇴할 때 되면 한국으로 와서 지금 참 큰 문제가 그런 겁니다. 올해 활용점정이 저거 했어요. 노벨상. 노벨 물리학상 받은 게 아까 제가 그 그림 보여드렸죠. 인간 뇌를 흉내냈다. 그 인공지능을 처음 이제 제안한 인공지능의 아버지 제프리 힌튼 교수가 받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노벨 물리학상인데 이분 뇌신경과학자예요. 근데 AI 했다고 물리학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는 뭐 양자니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 천체 물리학이니 아니야. 이거 좋고요. 노벨 화학상은 더합니다. 그 왜 알파고 있죠? 바둑 잘 두는 거. 그거 만든 게 데니스 허사미스 이 친구예요. 이 친구가 노벨 화학상? 왜? 그랬더니 신약 개발하는데 요즘에 AI 안 쓰면 신약 개발 못합니다. 왜? 10년 걸리는 걸 1년으로 줄였어요. AI가. 이 논문이 그것 때문에. 그렇더라도 AI 만든 사람이 노벨 화학상도 받고 물리학상도 받고 이건 좀 사기다. 그죠? 노벨협회에서 뭐라고 그러고 싶었냐? 인류 문명에 AI가 획기적인 전기를 그때 만들기 시작했다. 이걸 기록하고 싶은 거죠. 이게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자리도 엄청 이미 많이 바뀌고 있고요. 미중 패권의 핵심도, 패권 경제의 핵심도 AI. 지금 미국이 중국에 앞서는 건 딱 하나, 반도체. 엔비디아죠. 그럼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 AI 반도체 TSMC 대만이죠. 마이크론 미국, SK하이닉스 한국. 요 세 나라밖에 없어요. 중국이 요거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 10년간 엄청난 돈을 했는데 안 돼. 이게 얼마나 어렵냐? 이번에 인텔이 그거 하다 망한 거예요. 인텔이 TSMC 따라잡겠다 그러다가 망한 거고, 삼성도 왜 어렵냐? TSMC 따라간다고 하다가 힘들어서 지금 올스타 페이인 거예요. 삼성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만들고 나서 비교를 했더니 전기를 30% 더 먹어. 이런 못 사요. 네. 이게 왜? 워낙 전기를 많이 먹어. 그럼 챗 GPT에 질문 하나 넣는 게 아파트 한 동에서 하루 전등 쓰는 거하고 똑같대요. 그 왜? 6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그러잖아요. 무조건 아무리 간단한 질문도 그거 다 계산해야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먹는 하마인데 앞으로 그럼 미국 입장에서 어떠냐? TSMC를 중국이 먹어버리면 곤란하네요. 근데 원 차이나잖아. 대만은 중국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도 라인을 짓겠다. 그래서 삼성에 TSMC에 다 보조금 주고 미국에 지금 라인 건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이 사람들이 AI 혁신에 아주 그냥 힘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떠냐? 일단 우리나라가 AI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3대 강국 하나고, 그 다음 TSMC에 이어서 확실한 건 이제 2등은 삼성전자밖에 안 남았어요. 인텔도 못 얻었거든요. 그럼 이제 남은 건 삼성전자. 근데 올해 어떻게 됐냐? TSMC가 엔비디아한테 가격을 50% 올려버렸어. 그리고 야, 그거 너무했잖아.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시든가. 이래서 기분이 되게 상해 있는데, 그래서 자꾸 삼성한테 좀 쉬운 걸 주면서 지금 실력을 키우라고 다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도요, 제조가 독점이면 바람직하지 않죠. 가격 경쟁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도요. 우리가 네이버 있고 카카오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생성형 AI 모델을 발표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그걸 갖고 발표한 나라가 미국, 중국,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 수학 모델을 프랑스가 좀 잘했다 뭐 한다 하지만 다 문제가 뭐냐? 자기네 나라 플랫폼이 없어서 데이터 주권이 없어요. 일본도 못합니다. 네, 유럽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이 되게 잘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야, 여기다가 AI를 넣으면 어떨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왜 폰에다가 요 별도 칩 넣어서 번역하고 뭐 이런 거 나왔다 그랬잖아요. 잘 됩니다 이거.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파라미터 18억 개짜리를 처리하는 반도체를 따로 넣었어요. 그리고 그거 전용 소프트웨어 넣고 그래서 통역을 잘 해줍니다. 그런데 이건 인터넷을 안 쓰는 거고 전기를 많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제품마다 이거 넣으면 되게 재밌겠죠. 자동차에 넣어요. 아까 이제 그 질문이었는데 자동차가 이렇게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얘가 딱 보니까 졸아. 어이 주인님 일어나. 내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막 대화를 시작한다. 왜? 말을 알아듣는 거 확실하거든요. 또 차가 혼자 운전하고 간다 그런 시대가 오면 집에 연락을 합니다. 야, 에어컨 주인님 도착하기 10분 전이다. 시원하게 좀 켜놔라. 로봇 너 물 좀 받아놔.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요 개념이 AI 에이전트라는 개념. 지들끼리 연결해서 서비스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폰에 대고 PC에 야 나 집에 가면 컴퓨터에 이번 AI 관련돼서 새로 나온 게 뭐가 있다는데 그거 보고서 좀 요약해서 올려놔. 네, 그러면 쫙 이제 올려놓고 뭐 이런 게 이제 앞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상상력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기업이 이걸 잘할 수 있느냐? 어떤 나라가? 첫째, 반도체 독자 생산 및 설계 및 생산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AI 관련 소프트웨어 인력이 풍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가전, 스마트폰 같은 제조업이 탄탄해야 돼요. 세계에 딱 두 나라 남습니다. 대만도 없고 일본도 없고 한국과 중국. 기술력은 솔직히 최근에는 중국이 더 앞서요. 반도체 빼면. 그런데 AI 에이전트의 특징이 뭐냐? 나의 모든 개인정보, 우리 가족의 모든 정보를 다 알게 되죠. 왜? 우리 집에 하인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중국 스파이 같은 로봇을 집에다 두고 싶진 않죠. 네, 그래서 최근에 자꾸 미국 기업들이 우리하고 같이 일 좀 하자. 그럼 미국이 앞으로 제조업을 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인프라가 너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협업 파트너가 필요한데 제일 만만한 게 누구예요? 대만에 또 하기에는 그렇잖아. 대만은 또 가전도 없고 자동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하기에는 깨름칙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응용 및 융합 이런 거 많이 하자. 그게 역사가 주는 메시지다. 최근에 유럽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자기 반성 보고서인데 여러분 유럽이 95년까지 미국하고 GDP가 똑같았습니다. 근데 95년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유럽은 뭘 했느냐? 디지털을 규제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플랫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미국으로 갔죠. 왜? 얘네는 혁신을 사랑하고 규제를 최소화한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GDP 30%가 차이가 나고요. 유럽은 플랫폼이 없으니 데이터가 없죠. 그래서 AI도 미래가 없고 또 더군다나 전기까지 없다. 치명적이죠. 그래서 굉장히 암울하다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아이러니한 게 뭐냐?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두 명의 박사가 다 영국에서 태어났고 영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실제로 지금 AI의 4대 천왕도요. 두 명이 프랑스 사람, 한 명이 아까 그 제프리 힌튼 교수, 딱 한 명이 앤드루 응이라고 스탠포드 교수가 중국 사람이지만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교육을 가요. 무슨 얘기냐? 다 몰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혁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혁신을 사랑하는 쪽으로. 규제로 지키려는 쪽은
거기 그냥 남는 거죠. 이게 정확히 30년이 지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봐야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이제부터는 과연 그럼 버블이 꺼질 땐 누가 살아남을까 하는 얘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건 다음에. 거기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팬덤을 갖고 있나를 잠깐만 얘기 드릴게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조회수 100억 넘는 거는 아기상어, 우리 거 하나입니다. 그 다음 전 세계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웹툰, 이거 전 세계 150개국 1등이에요. 넷플릭스, 우리가 몇 등일까요? 데이터를 보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뭐로 결정하냐? 드라마 볼 때 어떤 언어를 선택하느냐. 1등이 당연히 영어 22%, 2등이 한국어입니다 9%, 3등이 스페니쉬예요. 여러분 스페니쉬가 인구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전 세계 7%, 걔 언어 선택도 7%, 우리는 한국인 2%, 언어 선택 9%. 희한하죠? 젊은 애들이 한국어를 그렇게 배우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우리도 교환학생 오고 싶어 하는 애들 엄청 많아요. 왜 못 오는 줄 아세요? 등록금이 안 맞아요. 우리는 받아줄 수 있는데 우리가 가면 그쪽은 손해잖아. 왜? 걔들은 6만 불이에요 평균. 여러분 그러면 8,400만 원입니다 1년에 등록금이. 우리는 840만 원인데 이러면 교환학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뭐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이 팬덤이 뭘 만드느냐, 전 세계 10억 명이 대한민국 이 여러 제품들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미국의 냉동김밥 난리 났다는 거 보셨죠? 이게 드라마 그 더 글로리 유닛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또 불닭볶음면 난리 났다는 거 아시죠? 드디어 올해 사냥식품의 시가총액이 4조 5천억이 되면서 농심의 2조 5천억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에서 1등이 맞지 아무 의미 없다. 장사는 어디 가서 해야 된다? 미국 가서 해야 된다. 세계를 대상으로.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광고 안 해도 사먹는 사람들. 제일 일론 머스크의 큰 특징이 뭐냐? TV 광고를 안 해. 신차가 나오는데 TV 광고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SNS 생중계해요. 그럼 그 산 사람들이요, 쥐들이 올려. 돈 한 푼 안 받고. 이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대기업에서 뭐라 그러냐? 그럼 큰일 난다. 기자들이 개처럼 물어뜯는데. 지금 이 회사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일론 머스크는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왜 우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는 나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 초기 인식이 되게 많았죠? 초창기에 엄청 물어뜯은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일론 머스크가? I hate advertising. 나는 자본으로 고객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언론들 나 마음대로 물어뜯어. 내가 그게 무서웠으면 장사 안 해. 광고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타본 사람들이 이 차는 미쳤어요. 그러면 끝나. 그리고 이게 2003년에 창업을 했거든요. 20년 만에 세계 최고 1,500조짜리 기업을 그렇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 배우자는 게 뭐냐, 이제 스티브 잡스를 넘어서 일론 머스크를 좀 배우자.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그럼 최근에 세계은행 보고서가 나왔는데 진짜 황당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라 그러냐? 제목이 중진국의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칠레, 아르헨티나 뭐 이렇게 중국도 지금 거의 걸려 있는데 12,000불 소득까지는 다 가요. 엄청 많이 간데 다 꼬꾸라져 거기서. 한국만 빼고. 딱 두 나라인데 한국과 대만이에요. 3만 불 넘은 게. 대만은 국가가 아니죠. 도시죠, 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럼 여기 댓글이 뭐라 달릴까요?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맞아요. 여러 얘기가 다 나옵니다.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있었고, 또 무엇보다 안정된 민주화를 먼저 쟁취해서 포용력 있는 자유로운 경제 또 자유로운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가진 게 큰 역할을 했다. 다 봤습니다. 그럼 뭐가 결정적인 차이였냐? 근데 아르헨티나도 그런 거 거의 많이 있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다르더라. 제일 여기 짚은 게 뭐였냐? 80년대에 이미 대한민국은 고등학교 진학률이 70% 이상. 중진국은 지금도 30%. 그리고 교육이라는 게 뭐를 만드냐?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만들든 조선을 만들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대기업에 있는 사람까지 전부 야 선진국과 따라잡자. 그리고 밤을 새워갖고 만들잖아요. 다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없대요. 그게 큰 차이였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 이 120년 현대 인류사의 유일한 기적을 만든 게 대한민국 보통 사람들이다. 보세요. 왜 120년 현대 인류사 기적이라 그러냐? 세계 강대국 순위가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한국. 그러더니 지난 3년은 밑에 일본하고 프랑스 깔고 한국이 6위를 3년 연속했습니다. 나머지 국가는 전부 1차 세계대전 주요 3전국입니다. 우리가 지구상에 유일하게 후진국이 선진국된 진짜 역사의 기적을 만든 거 맞아요. 그리고 그게 대한민국 보통 사람들의 교육력. 거기다가 최근에는 왜 김구 선생이 얘기했던 팬덤. 전 세계가 우리 문화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그랬는데 대중문화 세계 2등. K-팝, K-드라마. 거기다가 와 이제 노벨상,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네요. 그러면 이 두 개가 합해지면 어마어마한 이제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애플이나 테슬라보다 더 멋진 제품들을 우리가 이거 두 개 합하면 만들 수 있는데 제조업은 아직 어른들이 하고 있고 이거는 애들이 하고 있고 그죠? 이게 합쳐지는 순간이 저는 되게 기대된다. 그때는 훨씬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럼 저 사람들이 그래요. 야, 애플하고 테슬라보다 나은 기업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냐? 너 미쳤구나. 근데 80년대에 대한민국이 반도체 세계 1등 한다 그랬을 때 미쳤다 그런 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동차 여기 울산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세계 올해 2위입니다. 판매 대수와 판매 영업 실적에서 도요타 1등이고 2등이고 그거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무도 없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팩트로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이 미쳤다는 꿈을 가장 많이 현실로 만든 나라입니다. 그럼 아버지 엄마들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애들이 안 하겠습니까? 키만 잡아주면 되죠. 뭐만 꿈만 같이 꾸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강의 때마다 뭐라 그러냐? 그 힘이 공부다. 마지막에 AI 공부 좀 하십시다. 그러면서 올해 성대가 626주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에 있던 거 싹 다 없앴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사람입니다. 안 좋았다고 생각하면 싹 다 없애는 거. 왕도 없애? 필요 없어. 싹 다 바꾸는데 왜 성균관은 나라가 망해서 문을 닫았는데 무슨 국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살려. 그죠? 그리고 여태까지 그러다가 좀 힘들 때도 있었는데 또 삼성이라는 인류 기업 손잡고 또 세계 인류 대학을 꿈꾸면서 쭉 가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솔직히 성대가 누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은 교육은 절대 포기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적을 만든 힘이라는 걸 여기 수천 년을 살면서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힘으로 공부를 하자. 그러고 강의를 끝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준비가 좀 돌려가지고. 자, 요거도 뭐 바보라고 질문 안 하십니다. 저는 덥다. 신강 교수님의 네. 제자예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무역학과 그 당시에 학생장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이 벽을 넘나들 때 그 친구가 학생회장을 하면서 교수님이 많은 도움을 많이 줬어요. 네. 그걸 기억하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오면서 이 책을 샀어요. 아, 네. AI 사이언스를 샀어요. 네. 사피엔스. 근데 네. 오늘 도착해갖고 네. 서론만 읽고 왔습니다. 네. 네. 서론 읽어서 제일 그냥 흘러가는 얘기는 대충은 알아듣겠는데 네. 감사했고요. 네.